예,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입니다. 어, 제목을 저렇게 써놓고 보니까 벌레가 곧 사람이라고 썼어야 되나?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어, 저희가 그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하는 왜 그 꼬마 선충 연구를 하냐?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그랬을 때 저희가 답을 할 때 항상 저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곧 벌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제가 쓴 첫 번째로 쓴 말이 아니고 이게 1882년에 찰스 다윈이 1882년 4월 19일에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낸 책이 지렁이에 대한 책이에요. 지렁이 가지고 이 지렁이가 땅을 다니면서 이 숨구멍도 만들고 농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지렁이가 냄새를 맡는지 빛을 뭐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책을,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의 마지막 역작이거든요.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이 만화책에서 찰스 다윈을 말하자면 풍자하면서 보시면 찰스 다윈이 여기 있고 진화의 시계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타임스 메타라고 되어 있죠. 돌아가면 맨 마지막에 벌레가 나오고 Man is but a worm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곧 벌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82년에 이미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아마 오늘 강연은 기존에 하던 거랑 전혀 다르게 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이전, 그 다음에 생물학을 선택하다 있는데 사실은 생물학에 선택당하다 일 수도 있고요. 예쁜 꼬마 선충 선택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질문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앞으로 함께하는 과학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운이 좋아서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대학 이전의 시절을 보시면 진주 신의 한 독지가 괄호 열고 이름을 밝히길 거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독지가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다음에 석사 때까지 제가 장학금을 계속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44년 전입니다. 1979년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제 한약방을 은퇴를 하시고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MBC에서 2부작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목은 어른 김장하입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개봉해서 2만 명을 돌파. 다큐멘터리 2만 명이면 아마 역대 20위권 안에 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도 얼굴이 나왔고요. 여기 그 다큐멘터리 중간에 여기 이제 선생님이시고 제자 2명이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인데 이 머리 큰 이 사람이 저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2부작이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10분 정도 출연합니다. 거의 조연급으로 제가 출연합니다. 근데 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사실은 공부하면서 생활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김장하 선생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볼 때도 그 생각이 저한테 깔려 있어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분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2만 명 돌파했던 거 제가 캡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 보시면 제가 영화 포스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구를 잘해갖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큐멘터리에 출연해가지고 이게 넷플릭스에도 떠서 제가 전 세계에 방송이 된 아주 좀 물론 이제 과학기술 하려면 정회원 된 게 가장 즐거운 일이긴 한데 이 포스터도 2번째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김장하 선생님의 철학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공유해드렸고요. 1980년대까지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저 코스모스를 보셨던 그때 저는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영화는 서울의 봄, 서울의 봄에 저는 대학 1학년을 다녔고요. 대학이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였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 되는 거였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꿈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런 때였죠.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서울대 자연대를 입학을 했는데 자연대 전체 전공 없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물리하고 화학을 들었는데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정하는데 물리하고 화학 빼고 남는 게 생물하고 지구과학 2개가 남았어요. 근데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좀 무서웠었고 그래서 생물학밖에 없구나. 그래서 생물학은 근데 학과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카트라인이 좀 높은 미생물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을 그러니까 타고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난 무슨 생물에 호기심이 많았고 막 이런 거 사실 전혀 없었고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제일 재밌었던 어린 시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미생물학과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타고난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대신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현상에 대한 경외심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커가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생물학자이다 라고 저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석사까지 이제 무사히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하여튼 마쳤고요. 석사를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사실은 오전에는 그 초자 기구 닦고 오후에 실험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9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칼텍이라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미생물학과 출신인데 거기 미생물학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로테이션을 할 때 바이러스 연구실에 로테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미생물학 쪽에서 지금 바이러스를 했으면 엄청 좋았겠죠. 근데 그때는 이건 아닌가다. 그래서 헤매다가 예쁜 꼬마 선충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로테이션 하면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잠깐 하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유학을 갔는데 영어는 잘 안 되고 그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 수업을 듣다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게 발표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발표 시간을 잡고 마지막에 남은 게 그 다음 주 첫 번째 발표만 남아서 겨우 외워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강연이라도 열심히 좀 들어보자. 영어가 귀가 안 뚫리니까. 그래서 칼텍 그 강당에서 하는 강연이 하나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할아버지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왓슨과 크릭의 그 크릭입니다. 그래서 와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니 라고 생각을 하고 강연을 듣고 나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오디언스들이었어요. 근데 책을 들고 앉아서 다 거기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프란시스 크릭 할아버지한테 가서 박사과정 1년 차인데 내가 훌륭한 바이올로지스트가 되려면 뭘 하면 좋을지 어드바이스를 해달라. 아주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때 책도 없었고 그냥 쪽지 하나 가져갔는데 그 지금 잃어버려서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거기에 써주신 글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Stick to what you're doing now. 너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해라. 그래서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면 그 다음 계단이 보이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되돌아보면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져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꼬마 선충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30몇 년 동안 예쁜 꼬마 선충에 스틱 투 해서 끈적끈적하게 지금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저는 사실 프란시스 크릭 교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저도 홍성철 교수님 못지않게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어렵게 해서 근데 이제 랩 미팅 발표할 때는 항상 성공한 스토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개 프로젝트를 하면 4개 하면 3개 실패하고 하나쯤 성공하니까 그 랩 미팅 발표에서는 3개 빼고 성공한 것만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무렵에는 그 실험실 내에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매직 핸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닌데 망한 게 훨씬 많은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그걸 발표를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지금도 그 랩 노트를 찾아보면 우리말로 쓰여 있습니다. 랩 노트를 영어로 쓰는데 그게 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욕도 좀 써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졸업할 무렵에 이제 논문을 하나 낸 게 운 좋게 표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쁜 꼬마 선충은 사실은 유전학의 가장 좋은 소재이고요. 유전학이라는 건 돌연변이를 찾아서 돌연변이가 도대체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인 자국입니다. 사인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엘레강스라고 부르는 게 아마 이 움직임이 너무 우아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 가서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바닥을 보시면, 바탕에 보시면 움직인 자국들이 또 보이죠. 이 선충들은 누구냐면 생쥐에 있는 예쁜 꼬마 선충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없어진 유전자와 닮은 생쥐의 유전자를 꼬마 선충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생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사람이 곧 벌레구나 라는 걸 깨우쳤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는 한국 가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꼬마 선충은 대장균을 먹고 삽니다. 대장균은 키우는 게 엄청 값이 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비 수준에서 대장균, 그러니까 플라스틱 값이 제일 비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배양하는데 돈이 안 드는 소재였기 때문에 한국 가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연구를 박사과정을 했고 박사 후 연구를 하고 한국을 들어갈 생각을 계속 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에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실험실을 처음 차렸으니까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 한국에서 1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4년부터로 제가 이제 산막을 잡은 이유는 93년 말에 박사학위를 하고 94년에 1년 동안 UC 버클리에 가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5년에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 조교수로 왔는데요.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잘하는 또는 답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내가 좋은 질문을 해서 새로운 또는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약간 고독한 그런 독립 선언 같은 거죠. 박사 후 연구원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조교수가 되고부터는 더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도전들을 시작한 시기를 저는 1994년 제 포스닥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 후 연구원은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을 했죠. 사실은 저는 칼텍에서 박사를 하고 한국을 먼저 와서 보니까 박사 후 연구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동안 했던 일은 발생학 또는 유전학이라는 분야를 했고,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이 가장 좋은 소재인 것은 발생과 신경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박사 후 연구원은 신경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은 예쁜 꼬마산청 C 엘레강스라는 확신을 했고 그걸 고수하기로 했고요. 근데 한국에는 아무도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 사실은 가까이에서 계속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크리티컬 매스가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물어볼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티컬 매스를 나 혼자서라도 만들자.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로바이올로지를 키워드로 잡고 교수님들을 섭외를 하고 그래서 결국 UC 버클리로 갔습니다. UC 버클리로 갔는데 바바라 마이어 교수님 연구실로 갔는데 거기는 알고 보니까 섹스 디터미네이션을 주로 하는 연구실이고 뉴로바이올로지를 한 명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로바이올로지를 독립적으로, 왜냐하면 교수님이 잘 모르시는 분야인데 뉴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포스닥을 하면 그 과제는 내 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 포스닥이 뉴로바이올로지 하는 포스닥이 교수가 돼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운 좋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오라고 오퍼가 와서 6개월 정도만 포스터를 하고 들어가기는 너무 민망한 상황이어서 한 학기 연기를 요청을 했고 다행히 1년을 채우고 이제 95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후회를 했던 게 박사후 연구원에서 진짜 다른 걱정 없이 새로운 질문들에 도전을 하고 배우고 하는 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조교였을 때 덜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굉장히 절실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프로젝트가 박사 과정 때 못했던 거 이어서 하거나 박사후 연구원에서 프로포절 썼던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연명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질문들을 찾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교수 4년 동안 논문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즘 같으면 재임용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또 잘 봐주셨어요. 교수님들이 전체 교수들이 다 사인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연구를 잘할 사람이니까 봐주자 이러면 학교에서 봐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첫 논문을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질문을 찾아갈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가 주당이라고 하는 유전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박사 과정을 했을 때 아까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돌연변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보니까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 있는 골지체에 있는 단백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골지체에서 뭐가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알고 싶어서 골지 바디를 저해하는 약물을 찾아보니까 브레펠딘 A라는 약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을 처리를 해서 제가 찾은 그 유전자와 비슷한 형질을 나타내면 이거는 골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거기서 예를 들면 그 현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찾고 막 이런 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비싼 약인데 브레펠딘 A를 주문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브레펠딘 A를 딱 처리를 하니까 아까 표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움직임이 없어지는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됐다 생각을 했는데 대조군 실험을 안 했어요. 브레펠딘 A가 물에 녹는 약품이 아니고 알코올에 녹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에다 녹였는데 그러면 에탄올만 처리를 하는 게 대조군이죠. 그래서 에탄올만 처리를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브레펠딘 A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접고 그 약은 버리고 박사 논문에 한 줄도 못 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에탄올만 줘도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어져. 그 이야기는 사람이 술에 취한 거랑 똑같다. 사람이 곧 벌레이니. 그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7% 알코올을 주면 꼬마선충은 이때까지 본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1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에탄올이 휘발성이 있잖아요. 휘발해서 없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사람하고 똑같아요. 취해서 쓰러져 있다가 술 깨면 잘 돌아다니는 거 똑같아서 그러면 이제 돌연변이를 찾자. 그래서 돌연변이를 어떻게 찾냐? 이제 돌연변이를 막 일으킨 다음에 알코올을 7% 알코올을 완전창 때려주고 30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10분이면 다 쓰러지는데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잘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돌연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주당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저희가 낼 수가 있었고요. 그 논문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에탄올의 내성을 가지는 돌연변이를 주드라고 붙였는데 주드는 주당의 줄임말이다. 아무도 모르니까 괄호 열고 한국말로 술에 강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쁜 꼬마 선충 유전자의 한국말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굉장히 독창성을 인정을 받아서 그 당시에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서 알코올 작용 기전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분들이 한 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이거 하면 컨땡땡보다 좋은 숙취 해소제를 만들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연구비를 충분히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국가지정연구실로 알코올을 그 실험실에 알코올이 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죠. 그러니까 우연히 근데 그 세렌디피티라는 게 그냥 우연은 아닌 거잖아요. 항상 노력을 하다가 어쩌다 다른 쪽에서 굉장히 멋진 발견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박사과정 때 저 브래필딘 A의 그 참혹한 결과를 어쩌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코올 작용 기전 연구실이라는 국가지정연구실까지 오게 된 거는 정말 과학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질문 중에 저희 띄엄띄엄 저희 연구 데이터는 아까 홍성철 교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셔서 그냥 그 의도랄까요? 그런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닉테이션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는 닉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꼬마 선충이 굶으면은 이상한 발생 단계를 빠지는데 계속 굶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닉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히치하이킹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뇌기능 사실 꼬마 선충은 뇌는 없긴 한데 뇌기능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해서 3년짜리 과제를 땄습니다. 그때 과제 제목은 생존 본능 행동의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회로와 유전자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다는 거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당 연구는 저희가 시작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발표를 학회에서 가면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를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와중에 UC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연구진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돈 많은 와인 컴퍼니가 수백만 불의 연구비를 대는 바람에 똑같은 스킴으로 돌연변이를 찾고 유전자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발견해서 셀에다가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세계 최초의 멋진 질문을 했으나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주춤했죠. 길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쳐서 그 사이에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제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신경계에 대한 게 꼬마 선충이 정말 좋은 모델이니까 신경계 연구를 하고 싶은데 딴 사람이 안 한 새로운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행동이라는 건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복잡한데 꼬마 선충의 행동은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라고 하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이걸 결정을 해야죠. 근데 닉테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고개를 드는 행동이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행동이고 그럼에도 신경계 작용의 마지막 산물이고
모든 선충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발생 단계에서만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은 유전자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사멸을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듯이 행동도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닉테이션 행동은 당연히 프로그램되어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밝히면 행동 조절의 원리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나. 벌레에서는 최소한, 그죠? 벌레가 사람이니까 사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신경회로이고 근육이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행동인데 실제로 그걸 일으키는 것은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뭐 논문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닉테이션하는 행동에 대해서 뭘 연구하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닉테이션하는 행동은 이런 신경세포가 있어야 할 수 있어. 이런 논문을 저희가 처음 이제 내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건 하나인데 그 발견 덕분에 새로운 질문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10개쯤 몰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모르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에서 닉테이션 연구는 저희가 첫 단추를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신경계 전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 연쇄절편을 찍어서 거기에 이 기계학습까지 도입을 해서 시냅스 하나하나까지 다 도입을 해서 다 밝혀내고 그걸 이제 커넥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하는 저 발생 단계의 커넥톰을 저희가 최초로 규명을 했고 오늘 내일 액셉턴스 레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전자를 찾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닉테이션 연구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또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연구비가 하나가 큰 게 있으면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동안의 연구비의 규모를 보면 최소한 한 2-3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닉테이션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연구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질문들도 또 재밌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텔로미어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20년 됐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는. 시작할 때는 연세대학교 제가 있다가 서울대로 왔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정인권 교수님께서 텔로미어 연구가 재밌는데 예쁜 꼬마 선충은 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긴 한데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텔로미어도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을 알면 사람한테서 발견하지 못한 걸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게 사람한테 모든 건 아니더라도 아주 흥미롭게 적용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텔로머레이즈를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물 건너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텔로미어는 그 유지를 하는 기전이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만 있는 게 아니라 텔로머레이즈 없는데 유지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암세포들에서 발견이 됐고 그걸 대안적 텔로미어 유지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2000년쯤에 발견이 돼서 어쩌면 항암 전략에서 텔로머레이즈가 아니라 이 대안적인 방법을 차단해야 암세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컨센서스를 모아졌죠. 근데 기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틈새구나. 틈새인데 그 틈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쁜 꼬마 선충에서 텔로미어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저런 대안적인 기전으로 살아남는 변이체를 찾고 이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이게 예쁜 꼬마 선충에서만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찾아보니까 생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쥐 연구를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일본의 어떤 연구자가 20년 전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되게 희한한 게 텔로메레이즈는 없는데 텔로미어가 길어졌고 뭔가 이상한 염기 서열이 붙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끝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는 그 연구를 접었어요. 그런데 그 세포들을 얼려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가지고 다녔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걸 보관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보니까 꼬마선충에서 찾았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생쥐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꼬마선충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생쥐에서 일어나면 사람한테 무조건 일어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있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환자 샘플에서 이 현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은 지금 보시면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저희 동네 강아지 산책하러 가다가 중간에 고양이 2마리가 서 사진을 제가 찍었던 건데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흑묘, 백묘, 그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고양이 색깔은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상관없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염색체 말단은 뭐가 오든지 염색체의 끝만 보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전들이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흑묘, 백묘 전략으로 텔로메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질문을 주로 가지고 있었고 푸는 방법은 여기저기 동양에서 새롭게 배우고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튜어트 킴 스탠퍼드 교수님인데요. 마이크로 어레이를 꼬마선충에서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탠퍼드를 제가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해서 꼬마선충이 술에 취한다. 근데 어떻게 취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알코올을 준 다음에 15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에서 선충들을 잡은 다음에 걔네들의 마이크로 어레이를 해보자. 그랬더니 동의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도 냈고요. 스와보다 교수님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보니까 꼬마선충을 살아있는 채로 초당 초당 100마리 정도를 살아있는 채로 팩스 하듯이 꼬마선충을 형광으로 분류하는 기계를 갖고 있어요. 웜소터라는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가 연구년을 여기로 가서 1년을 지내면서 돌연변이를 1년 동안 열심히 찾아서 2마리 찾아왔습니다. 재작년에 논문 냈습니다. 데이비드 홀 교수님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수님인데 저희가 커넥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전자인미경도 없고 전자인미경을 다뤄본 적도 없고 푸는 방법도 모르고 데이비드 홀 교수님은 60년대에 꼬마선충의 전자인미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커넥텀 연구를 하고 싶다. 연구비를 딸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삼성에서 연구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홀 교수님이 저희의 하청 일을 엄청나게 해주셔서 저희 공동 저자이시고 사실은 시니어 저자이신데 풀기는 저희 학생들이 다 풀었죠. 마리안 펠릭스는 프랑스에 있는 교수님인데 와일드에 있는 온갖 꼬마선충들 채집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에릭 앤더슨은 시카고에 있다가 지금 딴 데로 간 교수님인데 이분은 저희가 하와이에 있는 선충과 영국에 있는 선충이 고개를 드는 행동이 되게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하와이에 있는 다른 선충들, 아프리카에 있는 선충은 어떨까? 뭐 이런 등등을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거기서 파퓰레이션 지네틱스를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본의 니다 교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20년 동안 생쥐 줄기세포를 얼려서 보관해 놓으신,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이게 생쥐를 키우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번 세대를 보내는 걸 800세대를 보냈어요. 그 한 3년 정도는 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얼려서 있던 걸 저희한테 다 보내주셔서 지금도 저희가 논문 쓸 때 당연히 공동 저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수많은 협력자들, 선생님들이 계셨고 연구원들이 있었지만 그냥 외국인들만 간단하게 열거를 했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원입니다. 기초과학, 저희는 기초과학, 기초생물학자로서 이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 아름드리 나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아름드리 나무가 어디서 나오냐?
깃털처럼 가벼운 싹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싹은 도처에 있는데 어느 싹이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 싹을 키워내는 게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의 지원 방침이어야 한다. 그런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문생 특유의 선순환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방법은 초중고는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수가 들어온 몇 퍼센트를 초중고에 쓰게 해요. 근데 대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을 포함하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저항이 지금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과학기술 한림원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127조 1항을 보시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입니다. 과학기술은 도구입니다. 무엇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근데 호기심만으로 과학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프로포절 쓰는 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럼 저절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지식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실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닉테이션 행동, 커넥텀, 텔로미어 등등 있고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엘레강스, 다워, 텔로미어, 비헤이비어 나왔고 텔로미어 또 나왔어요. 이볼루션,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통파보다는 약간 얼터너티브한 쪽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저희 연구실에 연구한 그 논문이나 초록을 뽑아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띄우면 이런 키워드들이 잡히더라고요. 저희 학생이 도와줘서 잘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그 하나만 꼭 말씀드리면 여기가 브루노라고 오스트리아를 가시면 비엔나를 가시면 거기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브루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여기 어디냐면은 그 맨델의 그 수도원 완두콩을 심었던 그 자리가 바로 요 뒤에요. 그러니까 유전학의 성지이죠. 그래서 저희가 남은 게 이제 그 갈라파고스만 남았는데 진화론의 성진 갈라파고스 가는 일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해봤습니다. 작년에 60세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제가 석사 때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강현삼 교수님 연구실에서 2년 동안 즐겁게 연구를 했고요. 박사 때는 폴 스탄버그 교수님인데 저보다 6살 좀 많으신 조 교수. 제가 3년차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조 교수한테 잘 안 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브라이트하시고 본인은 과학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학생들을 절대 푸시하지 않는. UC 버클리에 저희 1년밖에 안 있어서 사실은 바버라 마이어 교수님 그래도 저희 멘토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 가장 큰 멘토는 우리 학생들이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고 또 학생들이 던져주는 논문으로 공부를 하고 던져주는 질문으로 또 답을 찾고 그 일을 30년 해왔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의 멘토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저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고민은 많이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일단 결심을 하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가장 강력한 저의 후원자이고 동반자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도 생명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물학자로 시민으로 잘 살겠습니다.
세상 천지가 다 벌레로 보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호텔에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그 선충이 있었고요. 스웨덴에 있는 정원인데 이게 닉테이션 하는 선충이 있고, 샌디에고 학회를 갔더니 CL 라간스 카페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그 서울대 기숙사 식당 바닥인데 선충들이 이렇게 또 누워 있었습니다. 얘는 스웨덴에서 제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돌연변이 찾아서 찍었던, 그 휴대폰 대면서 찍었던 도처에 북경대 그 조어대인가 하는 엄청 유명한 저기 영빈관이 있습니다. 그 바닥이 꼬마 선충이 저렇게 수도 없이 널려 있다니. 네, 희한한 선충이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니시다가 비슷한 게 보이면 저한테, 제 이메일 주소도 엘레강스 골뱅이 서울대입니다. 이건 진짜 꼬마 선충의 해부도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지나가다 어딘가에서 봤던 건데 어딘지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닉테이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다를지도 모르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연결될지, 그 박테리아에서는 그 스포뮬레이션 할 때 평면으로 자라다가 위로 올라서는 그런 현상은 좀 다른 얘기겠죠. 그거 하나 있고, 누에가 쭉 자라다가 이제 실 뽑고 그 번데기 되기 직전에 또 이렇게 머리를 들고서 뭐 그럽니다. 그것도 비슷한 현상인지. 그 초파리 애벌레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C 엘레간스에서 성발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발현 아까 저 버클리에서 성발현 어떤 현상입니까? C 엘레강스는 자웅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성염색체 X가 있는데 X가 두 개 있으면 자웅동체이고요. 정자 난자가 한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X 하나니까 또 합쳐지면 X 두 개니까 자웅동체는 계속 자웅동체를 낳는 거죠. 근데 실수로 X 염색체가 한쪽으로 쏠리면, X 염색체 없는 정자 난자가 있죠. 걔가 수정이 되면 X 하나짜리가 됩니다. 걔가 수컷입니다. 그래서 꼬마선 중에서 수컷은 실수로 태어나는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1% 근처이고요. 저희 학생 한 명이 그 전 세계 꼬마선충들의 성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수컷이 없거나 상당히 많은 그 베리에이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는 유전자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웅동체니까 자기 몸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300마리씩 낳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프렌들리 파이어인데죠. 저희 학생이니까.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아까 도처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삶을 삶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되게 중요한 기회인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도처에서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었던 어떤 계기나 아니면 평소에 하시는 행동들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방 사람들이 항상 보는 그 행동일 텐데 그걸 설명하기는 좀 저희가 그런 용어는 씁니다. 우리는 항상 당당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럴 때는 약간 비굴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따옴표 비굴 모드를 장착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하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설명하고, 사실은 우리는 성공한 협력자만 보여주지 우리를 버린 후보자는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책으로 쓴다니까요.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것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죠? 고맙습니다. 맨 처음 신문에 났던 320쪽짜리 여학생은 만나봤나요? 원장님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못 만나봤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셨단 말씀인가요? 아 거기는 마산여고 저희 라이벌 쪽이어서 마산은 별로 제가 과학자로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뭐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됐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 어떻게 그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과학자로서 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뭐 박사과정에 뛰어들 용기를 가진다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타고난 생물학자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생물학자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학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물리하고 화학이 싫어서 미생물학과를 갔고 그 당시에는 대학원을 안 가면 좀 이상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안 가면 저희 동기 중에는 이제 데모에서 잘린 친구가 셋이고 변리사 셋이고 나머지는 다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거 없으면 대학원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라떼는여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실은 현상입니다. 근데 석사를 하다가 박사를 갈 때는 그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석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연구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연구비가 너무 없어서 저희 연구실이 가장 부유한 연구실이었음에도 그래서 석사 2학년 올라갈 때 유학을 가야겠다. 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토플도 봐야 되고 GRE도 봐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죠. 그러니까 막 급하게 가서 보니까 칼텍을 갔는데 미생물학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 발생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프란시스 크릭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꼬마 선충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카이스트의 최광욱 교수님이 저희 바로 옆방에 시모 벤저방에서 포스닥을 하고 계셨는데 그 시엘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동물이 있는데 한국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지. 그래서 거기를 갔죠. 가서 보니까 폴 스턴버그를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꼬마 선충도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결심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씩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교수님은 물리가 좋아서 하셨잖아요. 근데 물리 화학이 싫어서 생물했다 그랬는데 그 갈림길이 내가 보기에는 선생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선생님, 그러니까 그 배운,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저는 되게 많이 그런데 물리학은 장회익 교수님 그렇게 강의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저건 안 되겠다. 더 재미있어하는 사람이 그래도 공부로 뒤질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사실은 되게 물리학과에 원서를 썼다가 하루 고민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뒷날 가서 학장실에 가서 서류를 도로 가져와가지고 바꿨어요. 아니 앞으로 생명 쪽이 학문이 확 필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때 필 거라는 거를. 그 당시에요. 네. 뭐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건데 내가 그랬던 것 염려하는, 같아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학생 여기 실험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잘했고 좀 안 좋아하는 과목은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그 진짜 원인을 보면은 그 선생님이 재미있어서가 요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것이 그 앞으로 역사가 돼요. 사실은 하나하나의 그 내용이. 근데 제가 항상 믿는 거는 선생님이 훌륭하면은 이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건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못 갈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들은 훌륭하신 분을 오늘 축하드리지만 이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역할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